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작은 돌덩이 하나, 지구로부터 약 3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이 암석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나사가 무려 9년에 걸쳐 추적하고 회수한 이 물체는 지구 생명의 기원을 뒤흔들 단서를 담고 있었죠.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지구의 생명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 우리처럼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나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 즉,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답하기 위해 한 대의 탐사선을 우주로 띄웁니다. 그 이름은 오시리스 렉스, 고대 이집트의 부활신 오시리스와 우주 표토 탐사선 레고리스 익스플로러의 결합, 그 이름부터가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지구 근처를 도는 소행성, 바로 베뉴. 지구에서 약 3억 킬로미터 거리, 공전 주기가 지구와 비슷해 접근성과 회수 가능성 면에서 매우 유리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베뉴는 탄소가 풍부한 C형 소행성으로 태양계가 막 형성되던 약 45억 년 전의 화학 성분을 거의 손상 없이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름 약 500m, 무게는 약 7천만 톤. 베뉴는 작지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나사는 이 타임캡슐 같은 소행성에 탐사선을 보내 생명의 기초를 이루는 유기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지구로 전달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즉, 이 임무는 단순한 소행성 탐사가 아니라 지구 생명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추적이었습니다. 2018년 오시리스 렉스는 마침내 베뉴 궤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착륙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베뉴의 표면과 구조를 2년에 걸쳐 면밀히 관측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단단한 암석일 줄 알았던 표면은 실제로는 느슨하게 뭉친 자갈과 먼지, 중력이 겨우 붙잡고 있는 마치 떠다니는 우주 먼지 더미였던 겁니다. 이런 구조는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기존의 착륙 방식으로는 샘플 확보는커녕 탐사선 자체가 침몰하거나 손상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사는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대신 짧은 순간 동안 로봇 팔만 내밀어 샘플을 훔쳐오는 전략, 바로 그 유명한 태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베뉴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탐사선은 마침내 베뉴 표면에 로봇 팔을 내밀 준비를 마칩니다. 모든 과정은 자동화되어 있었고 단 16초의 짧은 접촉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로봇의 팔이 베뉴 표면에 닿은 순간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마치 모래 언덕을 누른 듯 로봇 팔은 50cm 이상 안으로 파고들었고 질소가스가 순간적으로 분사되면서 주변 입자들이 폭발하듯 튀어오르게 됩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 속에서 탐사선은 귀중한 샘플을 빠르게 포집합니다. 약 6톤의 암석과 입자들이 튕겨져 나왔고 그중 일부가 수집 장치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소행성 내부 구조를 눈으로 확인한 첫 순간이었다. 베뉴는 돌이 아니라 정말로 우주 먼지로 덮인 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날리는 먼지 속에 우리는 생명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2023년 9월 24일 미국 유타 사막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 도달한 작은 검은 캡슐이 완만한 낙하와 함께 착륙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단 120g의 물질, 그러나 그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가진 베뉴에서 가져온 샘플이 담겨 있었죠. 나사는 목표했던 양의 2배를 수집하게 되었고, 이는 인류가 지구 밖에서 회수한 최대 규모의 원시 물질이었습니다. 이후 수개월에 걸친 정밀 분석, 마침내 2024년 1월 전 세계 과학계와 언론은 그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33종의 아미노산, 그중 14종은 단백질 합성에 직접 사용되는 주요 아미노산, DNA와 RNA를 구성하는 5가지 핵염기가 모두 확인되었고, 질소, 암모니아, 염화물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적 환경, 그리고 그 일부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한 유기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죠. 나사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닙니다. 소행성 내부에서 생명 재료 오일 풀 세트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과학계는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 별과 별 사이의 먼지 구름 속에서 고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아미노산과 유기물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이 베뉴와 같은 C형 소행성과 회성 내부에 갇혀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된 것이죠. 즉, 베뉴는 그 자체로 우주가 만들어낸 생명의 재료 창고인 셈입니다. 그런 유기 분자들을 품은 채 수많은 소행성들이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에 충돌하게 되었고, 그 충격과 지구 환경의 결합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발아했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유력한 과학적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가 보내준 재료와 지구가 제공한 무대가 결합해 오랜 시간 끝에 자연스럽게 발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 기원설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우주 재료 기원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뉴 샘플은 그 가설을 실험과 증거로 뒷받침하는 첫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베뉴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주엔 생명의 재료가 널리 퍼져 있으며 그 조각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지구로 흘러 들어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적 생명체로까지 진화한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이번 임무가 남긴 가장 현실적인 과학적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직접적인 접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9년 지구에서 불과 3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궤도로 지나갈 소행성 아포피스. 달보다 더 가까운 이 거리는 단순한 스쳐 지남이 아니라 우주와 지구가 맞닿는 물리적 경계선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나사는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을 그대로 활용해 이번엔 아포피스를 조사하는 후속 임무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름도 바뀝니다. 오시리스 렉스에서 이제 오시리스 아펙스로 다음 단서를 향한 여정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한편 일본은 하야부사 2를 통해 또 다른 소행성 류9의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고, 유럽 우주국, 중국, 기타 여러 우주기관들도 얼음 천체인 세레스, 해성, 위성 등 생명의 조건을 가진 천체들을 추적 중입니다. 지금 인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질문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혼자인가?
생명은 정말 지구에서만 시작된 유일한 기적인가? 우주는 지금도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소행성 하나하나 그리고 얼음 결정 하나하나가 신호처럼 작지만 분명한 단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우주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문명을 향해 인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지구의 생명은 단지 어제 탄생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십억 년 전의 흔적을 되짚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시작과 우주 전체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제 베뉴를 넘어 아포피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끝에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날도 머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답은 이미 우주 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